지난 2009년 3월에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7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뉴욕 코리아 센터. 오승재 뉴욕 문화원장은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도서관 사서들에게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포털 사이트 팩트온 파일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계획하고 있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노면전차 프로젝트의 예상 경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주 공식적으로 오픈한 이 소형 아파트는 맨해튼 킵스베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두 후보가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화나를 흡연한 적이 있거나 과체 중인 사람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KBTV 뉴스9을 전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7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뉴욕 코리아 센터. 오승재 뉴욕 문화원장은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이 되면 어느 정도 건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은 문화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건물을 사놓은 지 9년 만에 완공되는 것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문화 세계 진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추진한 뉴욕 코리아 센터. 뉴욕 맨해튼 32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이 건물이 세워진다는 계획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게 벌써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매입을 완료하고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기본 설계를 진행했지만 2012년 12월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3년간 7차례에 걸쳐 시공이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욕 문화원 측은 2016년 1월 한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이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아 뉴욕 일원 건설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건설이라든지 유력한 LG건설, 현대건설들이 맨하탄에 지어본 적도 없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7차례 유찰이 되어 왔던 게 작년까지의 현상이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저희들이 와서 모든 것을 현지에서 결정해서 K센터를 짓자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밝혀져서 뉴욕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코리아 센터 건설 입찰을 진행했지만 예상 단가 등의 문제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이달 말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06년 11월 22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뉴욕 한국문화원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코리아 센터 건립을 언급할 때 이미 뉴욕과 같이 지역별로 건축 조례가 상이하고 건축 규제가 복잡한 지역에서 건물 매입이나 신축 및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돌발 상황과 위기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활용이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미 스페인 문화원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한국의 건축가를 선정했지만 결국 상황 대응 능력이 미흡해 시간이 지체됐고 한참 뒤 현지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서야 완성이 됐다는 말까지 덧붙여 있어 이미 예상됐던 문제를 똑같이 반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뉴욕 문화원은 이달 말이 되면 완전히 시공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공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8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K센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공업체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 과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18년도 12월 달까지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혼선이 있어가지고 늦었지만은 어쨌든 올해 1년 동안 이웃들과 그리고 보험 관련 그다음에 암출액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과 협상을 거의 다 완료해서 아마 2018년에는 멋있는 K센터가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한국적인 색채와 감각이 드러나는 외관에 공연장과 한류 체험관,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1979년부터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임차하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도서관 사서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포털 사이트 팩트온 파일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2일 이 사이트는 남한의 지도에는 독도가 없으며 울릉도는 재팬으로 동해는 시 오브 재팬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크는 해당 사이트를 책임 관리하고 있는 인포베이스 퍼블리싱의 임직원들에게 오류를 시정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미국 교육 사이트에 한국 역사와 영토 관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팩트온 파일 사이트의 오류는 뉴저지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윤채영 학생이 발견해 반크에 제보했습니다. 뉴욕시가 계획하고 있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노면전차 프로젝트의 예상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경제개발공사는 노면전차 프로젝트 일명 BQX 프로젝트의 경로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제개발공사 측은 노면전차 예상 운행 시간 등에 맞춰 지역의 교통 흐름과 다른 대중교통 옵션 등을 고려해 노면전차의 경로를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BQX는 퀸즈 아스토리아와 브루클린의 선셋파크 사이의 강가 주변의 지역사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개발공사는 조만간 노면전차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의회와의 미팅을 통해 좀 더 자세한 경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2019년도에 이 노면전차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4년 내에 노면전차 운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소형 아파트가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공식적으로 오픈한 이 소형 아파트는 맨해튼 킵스베이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가장 적은 공간을 사용해 넓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공간입니다. 이 소형 아파트는 총 260에서 360 스퀘어피트를 차지합니다. 아파트 내부엔 공간 절약을 위한 몇몇의 가구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거실로, 밤에는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침대 등 이색적인 공간 활용이 눈길을 끕니다. 요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 아파트의 대기자도 6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15분 늦춰집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원래 회의에서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내년 9월부터 15분이 늦춰집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수면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뉴욕시 보석금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보석금 납부를 위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 드블라저 뉴욕시장은 지난 1일 이 서비스를 내년 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두 후보가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선마다 전통적 경합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던 오하이오주. 이번 대선에서도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mbarrassed that Ohio's even, that Hillary's not ahead. She's ahead everywhere else. What's going on here? 현재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데이톤, 클리브랜드 등에서 두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Ohio just is an important state just simply because we have a lot of electoral votes and we have a diverse population. We have rural people, we have city people, we have women, we have men. 18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 오하이오와 다른 2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모든 선거인단을 쟁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립대학 정치학자는 트럼프의 전략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There are more of these highly educated, college-educated Republican women in this area that we read about
all the time. I think we'll go substantially for Clinton over Trump.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경합주 오하이오주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을 잡으려는 두 후보의 공세가 대선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회동을 갖고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이날 뉴욕에서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들은 양국이 더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말을 전했고, 이어 앞으로 두 나라는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나눠 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의 도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5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초안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57일 만에 도출이 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도 케리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담판을 지으면서 협상의 속도가 붙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화나를 흡연한 적이 있거나 과체 중인 사람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문신이 있거나 홀로 자녀를 기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뉴욕 시립대에서 신병 모집에 관한 미국 스타프의 변화상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 자녀의 문신, 마리화나 흡연 여부 등 기존의 각종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록 자원 입대하는 신병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 인력이 제한되거나 양질의 인재들이 체중 등의 사소한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겁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월에는 내년부터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미군은 총 130만 명이며 예비군은 80만 명에 이릅니다. 어젯밤 시카고 컵스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꺾으면서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오늘 7차전에서 가려집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시카고 컵스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9대3으로 꺾었습니다. 이날 열린 경기에서 시카고 컵스 유격수 에디슨 러셀이 만루 홈런 등 홈런 3개를 몰아치며 이날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So having that practice throughout the whole season and then finally, here comes a big moment in the postseason in the World Series. It's just, I wouldn't say it's bread and butter, but you definitely learn to control those feelings. 어젯밤 열린 6차전에서 러셀이 6타점을 몰아치면서 시카고 컵스를 승리로 이끌어 현재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7차전 운명의 승부가 열리고 있습니다. 108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시카고 컵스와 홈구장에서 68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가장 오래 우승컵을 지지 못한 두 팀의 운명을 건 끝장 승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사회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죠. 최윤희 공동회장님은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네. 우선 그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관련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뉴욕시 교육국에서는 그 산하에 188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교사가 되는지, 또 교사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클래스 안에서 그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른 직종에서 교사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총괄적인 여러 면에 대해서 11월 16일 날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 사전에 건가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마감 기한이 혹시 있는지? 마감 기간은 그러니까 16일이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빨리 하시는 거가 뉴스를 접하시는 대로 빨리 하시는 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학교에 이제 근무하시니까 누구보다도 네. 그 한인들의 교사 채용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189 중학교 189에도 벌써 한국 분이 한국 교사가 3분 계시고요. 저까지 합해서 저는 교육가고 행정가지만 지금 4사람이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냐면 지금 세계는 유태인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는 유태인 교사가 있고 그 유태인 교사 뒤에는 학교 안에서 무조건 유태인이면 잘 봐주고 서포트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부터 아이들이 기가 살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회 나가서도 리더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한국 그 대학을 졸업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든지 이런 한국의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많은 교사가 되고 또 한국 학생들을 또 잘 교육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미국을 그 강력하게 리더십으로 그런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 189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의 교사가 한 4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우리 학부모협회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확실히 그 교육국 자체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데 참여하시게 되면은 정말 다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라는 거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이렇게 자기가 가리키는 거를 좋아하고 개성 있고 이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여름 동안에는 2달 방학이 있고 봄방학, 겨울방학이 또 2월, 4월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월급이 많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고정적이고 만약에 자기가 더 리더십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향양력이 있고 그러면은 더 많이 또 어드밴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고 이거는 뭐 거기를 가가지고 꼭 그 교사가 되라는 것보다도 가서 인포메이션을 들어보고 내가 과연 이것이 적당한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로 많이 참여하시는 거가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사 지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네. 학부모 코디네이터로서 그 네. 한인 학부모님께 혹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 학부모님들이 지금 자기의 일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자녀들도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거는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새 같은 데서는 아는 사람 쓰고 뭐를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트워크 있는 사람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아는 사람의 친지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도 거기에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승의 날도 참여하시고 우리 미팅에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는 이제는 교육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부모님이시든지 본인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자기 길을 확장해야지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벌써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학부모협회랑 좀 더욱더 가깝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문을 두드리지 마시고 그 정보 차원에서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학부모협회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네. 학부모협회에서 그 정기 미팅을 좀 가지고 계시지요? 네. 예.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셔도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부모협회는요. 회비를 받질 않습니다. 무료로 다 도와드리고 스승의 날 할 때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무슨 따로 회원 자격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필요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근데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작은 어머니들은 같이 모여서 빵집에서는 앉아 있어도 학부모협회 와서 배우려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정말 좀 변해야 되겠고요. 지금 시간은 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후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배우시고 내가 이렇게 편해서 앉아서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우리 학부모협회랑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퀸즈에서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명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6일 자정에 일어났습니다. 퀸즈 블루버드와 메인 스트리트의 교차 지점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는 64살의 남성을 따라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3개 칩니다. 남성은 폭행한 후에 뒤따라오던 여성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 피해자가 먼저 여성을 밀친 뒤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이 폭행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해 남성은 30대 초중반의 흑인으로 짧은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이 남성은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은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당시 청바지에 샌들, 흰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화재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에 브루클린 420 링컨 애비뉴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3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불이 인접한 다른 집에까지 번지면서 최소 2가구 이상 약 10명이 살고 있는 주택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은 최근까지 방치되어 있던 건물로 몇 명의 노숙자들이 건물 안에서 불법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람 역시 불법 거주자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창문이 닫혀있던 상태로 안에서 연기가 났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웨스트 밀포드의 그린우드 호수에서 한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의 토마스 마스랑카 경관은 사망한 남성이 월요일 6시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46살의 남성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월요일 1시경 카약을 타고 웨스트 밀포드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패시 카운티 검찰청의 마이클 드마코 검사는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카약이 전복된 채로 발견된 점을 미뤄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맨해튼에서 동성애 혐오 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오전 4시 첼시의 14가와 8애비뉴 인근에서 2명의 남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가격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성애 혐오 욕설을 내뱉으면서 2 남성을 구타했습니다. 피해 남성 중 1명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다른 1명은 오른손에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남성 용의자는 8애비뉴 북쪽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늘 경찰은 동성애 혐오 범죄로 보이는 이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선 작업을 하던 인부가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께 이스트 윌리엄스버그 부스윅 애비뉴 인근 존슨 애비뉴 공사 현장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남성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인근 엘머스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엘리베이터 추락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밝히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엽기적인 사건도 보도해드리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0대 남성이 이웃의 50대 부부를 살해한 뒤 살해한 남성의 얼굴을 먹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19살의 오스틴 헤러프는 이웃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는데 어제 법원이 헤러프가 인육을 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헤러프의 입속에는 머리카락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헤러프가 시신의 다른 신체 일부도 물어 뜯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러프는 피해자 2명에 대한 2급 살인 혐의와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고 시도한 또 다른 남성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러프는 사건 당시 합성 신종 마약인 플레카를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서 오늘 새벽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디모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경 순찰 중이었던 어번데일 경찰 1명이 경찰차 안에서 앉아있다가 사살되었습니다. 약 20분 뒤 어번데일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는 디모인에서도 경찰 1명이 차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경관들을 저격하고 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 당국이 발표한 용의자는 어번데일에 살고 있는 46살의 스콧 마이클 그린으로 경찰은 이 남성이 앞으로도 더 많은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에게 그린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즉시 9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린은 약 5피트 11인치의 신장에 180파운드의 체격을 가졌으며 갈색 머리에 눈은 초록색입니다. 한편 지난 6월 달에도 경찰을 저격한 살인사건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퇴역 군인인 마이카 존슨이 경찰 5명을 살해했습니다. 7월 달에는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즈에서 역시 퇴역 군인 게빈 롱이 경찰 3명을 저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번 아이오와주 경찰관 저격범은 어떤 동기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갑니다. 뉴욕시가 스쿨버스 노조와의 재계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당초 1일로 예정됐었던 스쿨버스 노조 파업이 처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임금 인상 불균 등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지역의 만여 명의 학생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스쿨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미동반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한식 홍보에 한창입니다. 추진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맨해튼과 플러싱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추진위는 지나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한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회계년도 연방 소기업청 SBA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승인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소기업청에 따르면 7A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6만 4,073건, 금액으로는 24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회계년도 대비 각각 1%와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1일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종교시설과 시장, 축제장 등 인도에서 서구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테러 위협이 커졌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에서 IS의 테러 위협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주의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일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0.25에서 0.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거스 디턴, 올리버 하트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경제학자 370명이 공개 서한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이 서한에서 가짜 경제 통계만 반복해서 말하고 부가가치세와 통상 경쟁에 대한 오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CNN 머니에 따르면 메이저 총기 제조업체인 스터름 루거의 3분기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이나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1억 6,140만 달러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66%나 폭등했습니다.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평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낮 기온 70도에 머무르면서 가을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일교차가 커서 현재 밤 공기는 다소 선선합니다. 간간히 구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72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단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다가 늦은 오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에 천둥 번개 가능성 약하게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뉴욕, 뉴저지 4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금요일인 모레는 이른 아침 35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가을이니만큼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큰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량 적어 맑은 가을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3일인 내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면 오후에 요긴하게 쓰이겠습니다. 단 낮 기온은 많이 올라 옷차림은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는 저녁 뉴스인 뉴스9을 비롯해 지역 한인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낮 1시 뉴스인 브레이킹 뉴스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